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자연인이 됐는데 이사를 어디로 갈 것인가. 앞으로 비슷한 자택으로 가겠지요. 아무쪼록 이사하는데 준비 시간도 다소 걸릴 수도 있겠습니다. 자, 오늘 당장 이사할 건지 아니면 며칠 걸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어쨌든 과거에 보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 경우는 4월 동안 청와대 관저에서 머물다가 삼성동 자택으로 옮겼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은 파면이 됐다 하더라도 경호원 배치는 된다는 겁니다. 현직 대통령만큼은 아니지만 경호 인력이 낮은 단계로 이렇게 이루어진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작년 12월 3일 10시 28분경에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여러가지 갈등 요인도 많았고 여러가지 긴급한 상황들이 많이 발생했는데, 자, 그 핵심적인 것은 한동훈이 한독수를 여의도로 불러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배제, 윤석열 대통령의 조기 퇴진을 이야기했고, 자, 한동훈 배신이 가장 큰 것이었다. 자, 그래서 이 순간 육부 능선을 넘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최상무기가 대통령 권한 대행이 되면서 곧바로 정계선과 조한창이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한 순간 바로 구부 능선을 넘었다. 그러니까 대통령을 사지로 몰아넣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상목도 희대의 배신자라는 딱지를 받게 되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가 어제 4월 4일날 11시 22분경에 8대 0으로 만장일치 인용이 되면서 대통령이 파면이 됐습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대통령이 죽기 살기로 싸웠더라면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있었지 않았나.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정광훈 목사가 이끄는 광화문 집회에 나가가지고 그 연단에 서서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해서 연설을 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이러한 아쉬움이 있는 겁니다. 지기현 부장판사로부터 구속 취소 이게 받아들여지면서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이 됐는데, 석방이 되는 그 순간 그 시점에서부터 윤석열 대통령이 심리적으로 급격하게 이렇게 달라졌다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것은 자,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이렇게 변론 제기를 안 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자, 변론을 계속 제기해야 되지요. 자, 그런데 변호인단이 변론 제기를 안 하겠다 한 것은 변호인단 스스로 한 것이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가를 받았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원래는 설 연휴 기간이 길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설 연휴 기간이 오기 전까지는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52%까지 올라갔는데, 자, 설 연휴가 끝나고 나니까 이 공작이 들어갔는지 작업이 들어갔는지 아무쪼록 이렇게 지지율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계속 이렇게 성명서를 내고 이렇게 같이 국민들과 이렇게 죽기 살기로 싸워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이렇게 긴장이 늦춰지고, 그래서 저 광화문 집회에서도 그 전에 3월 1일 날 이렇게 모였던 사람보다 숫자가 점점 줄어들었다 하는 겁니다. 동력이 떨어졌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52% 지지율이 최근에는 42%까지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졌다. 자, 그래서 헌법재판관 면면을 보면 정영식, 조한창, 김복형, 김영두 이 네 사람 같은 경우는 중도 보수, 그리고 문영배, 이미선, 정계선, 정정미, 좌편향. 자, 이 재판관들 8명 면면을 보면 이름조차도 이렇게 거론하기가 부끄러울 정도로 아주 창피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 이인호 교수, 그리고 호영 교수, 이런 분들이 많이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성우 교수는 이분은 한국헌법학회 회장을 지낸 분인데, 자, 지성우 교수는 성균관대학교 법학대학원의 교수인데, 자, 이분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홍장원 등 핵심 증인들의 진술이 흔들리는데도 헌재가 급하게 결론을 종결했다. 심리가 미진한 상황에서 헌재가 사실관계를 확정할 경우 향후 형사재판에서 뒤집힐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MBN에 나와가지고 인터뷰를 했는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4대4, 5대3으로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자, 중앙대학교 이인호 교수는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12.3 비상계엄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이 일부 있다고 볼 수는 있지만 국민의
신임을 배반할 정도의 중대한 헌법 위반에 이르지는 않았다. 개헌 포고령의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지한다는 문구에 대해 개헌과는 범위를 넘어선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지라도 실제로 실현되지 않았고 무고한 사람이 다치거나 정치인이 불법 체포되는 일도 없었다. 자, 따라서 4대 4를 예상한다.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고려대학교 장영수 교수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재판관들이 검경 수사 기록의 증거 능력을 인정할지를 두고 상당한 이견을 보이는 것 같다. 자, 그래서 5대3 기각설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자, 각종군과 홍장원 정은 흔들리는 부분. 자, 그리고 각종군의 해유 압박 등 홍장군의 메모 필체 논란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5대3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맞는 것이 뭐냐면 5대3이 결국은 이 세 명이 기각을 주장했거나 각하를 결정했는데 자, 그 한 사람, 세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이 이렇게 넘어가 버리니까 두 사람도 따라갔다. 그래가지고 결국 8대0이 됐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뭐 알 수 없지요. 자, 어쨌든 뭐 우리 국민들은 뭔가가 이렇게 수긍할 수 없다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 허영 교수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민주적 정당성이 제일 강한 대통령을 파면시키느냐 마느냐 하는 이 탄핵 심판이 지금처럼 그렇게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지난 한 2달 전에 이 얘기를 했습니다. 자, 허영 교수도 이런 말을 또 했습니다. 통치권의 민주적 정당성, 통치권의 절차적 정당성, 통치권의 기본권 기속성, 이게 가장 강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제일 민주적 정당성이 강한데 국민이 뽑았으니까, 자, 그래서 그 국민이 뽑았으니까 민주적 정당성이 강한데 탄핵 심판 이런 식으로 파면시키느냐 마느냐, 탄핵 심판이 지금처럼 그렇게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는 과정에서 서부지법의 이순영 판사가 체포영장과 함께 이렇게 발부한 수색영장이 이렇게 적시되어 있습니다. 형소법 110조, 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는 이렇게 적시했다는 겁니다. 이게 예외로 한다라는 말을 갖다 왜 했을까? 이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보면 111조, 110조는 어떻게 되냐? 군사상의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성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 그러니까 군사상의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대통령 간지 아닙니까? 대통령이 우리나라에서 제1급 비밀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책임자의 성낙 없이, 경호 책임자의 성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 자, 111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직무상의 비밀에 관한 것임을 신고한 때에는 성낙 없이는 압수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있는 그 공무원이니까 직무상의 비밀에 관한 것임을 신고했겠죠. 신고한 때에는 성낙 없이는 압수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110조, 111조 이거를 갖다 예외로 한다. 이렇게 적시를 했다는 겁니다. 이순영 판사가. 이게 우리 국민들이 잘못됐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법연구회 출신 판사들 보면은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부지법의 차은경, 자, 체포영장을 발부한 이순영, 그리고 체포영장을 재발부한 신한미, 그리고 여기 마성영, 자, 대통령이 구속됐을 당시에 대통령 변호인 측이 이거는 구속이 부당하다 해가지고 구속 적부 심사를 이렇게 요청했는데 이거를 기각한 판사가 마성영 판사. 자, 이게 전부 다 이게 우리법연구회 소속 판사라는 겁니다. 영장을 청구하고 수사한 오동훈 공수처장도 역시 우리법연구회 후신인 국제인권법 출신. 자, 헌법재판소의 문영배, 이미선. 자, 마은영은 임명되지 않았습니다만 이 사람도 전부 우리법연구회 국회 측 탄핵소추단 공동대표 LKP 법무법인. 야, 여기에 대표로 있는 이강범. 여기가 지금 우리법연구회 산실처럼 돼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법연구회 재판부의 판사가 우리나라에 117명이라고 하는데, 자, 그러면 우리나라 전체 판사가 3,000명 정도 되니까 117 나누기 3,000명 하면 4%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장악이 되느냐, 좌주우지 되느냐. 자, 그러니까 요직을 다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탄핵소추인단 공동대표 송두환 전 인권위원장도 우리법연구회, 민주당 국회의원 탄핵소추인단 간사겸 대변인인 최기상도 우리법연구회, 박범계도 국회 소추인단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도 우리법연구회, 자, 사법부 내에 하나의처럼 사적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이걸 갖다가 연결고리로 해서 거기서 연결하면 짜르르 이렇게 일사천리로 수사, 체포, 구속까지 우리법연구회가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다. 자, 그래서 군대 내에 하나회가 있어서 그래서 김영삼 정부가 척결했듯이 하나회를 척결했듯이 여기도 척결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스카이데일리가 지난번에 취재해서 보도한 바에 따르면 1988년 6월 달에 우리법연구회는 강주 일고 중심의 호남계와 좌파 운동권 법조인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김종훈, 윤남석, 강금실은 노무현 때 법무부 장관했죠. 이강범, 강신석, 박윤성, 박윤창 판사, 박종술, 이태하 변호사 등 해가지고 8명이 창립 멤버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1989년도에 판사 한기택, 오진환, 이강범, 박신환, 심재철, 이양은, 신규철 등이 사법부 민주화를 목적으로 우리법연구회를 공식 출범을 시켰던 것이었습니다. 이 해칙을 강금실 판사가 작성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1998년도 회원이 980명으로 증가하면서 변호사는 제한하고 순수 판사 모임으로 시작했습니다. 주로 노무현 정부 때 주요 보직에 중용되면서 법조계의 하나회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자, 그토록 이렇게 마지막까지 마언역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해달라고 민주당에서 요구를 했는데 마언역이를 갖다가 한번 보면은 마언역이 과거에 인천 지역 민주노동자 연맹에 일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걸 갖다 줄이면 인민연이라고 하는데 자, 굉장히 좌측에 치우쳐져 있는 인물이다. 마언역 판결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과거에 북한의 인권단체 나우라고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는 북한 김정은 체제를 비판하는 남한에서 활동하는 인권단체입니다. 자, 이 단체가 기부금법 위반했다. 자, 그래서 그걸 모금하고 하는데 기부금법 위반했다고 해서 검사가 500만 원을 구형했는데 자, 그런데 마언역이 2천만 원을 선고했다. 자, 검사가 구형한 그 4배인 2천만 원을 선고했다. 자, 그러니까 철저하게 김정은 편을 들어주는 것 아닐까. 자,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검사가 500만 원을 구형하면 그 절반 이렇게 판사가 판결하는 게 대부분 아닙니까? 물론 그러지 않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그렇다는 겁니다. 그 절반. 자, 이번에는 헌법 주석서를 만든 홍대 정용근 교수가 자, 이분이요 3월 10일 날 중요한 인터뷰를 문화일보와 전화 인터뷰를 했습니다. 자기가 직접 2010년도에 법제처에 담은 주석서의 주인공입니다. 헌법 주석서를 쓴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헌법 조항의 경우에 따라서 이 모든 것을 다 담지 못하니까 주석서를 갖다가 이렇게 쓴다. 자, 이 사람이 헌법 주석서에 나와 있는 대로 대통령이 재임 중에 내란 외환죄 외에는 민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라는 말. 자, 그래서 소추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소추, 기소를 해서 추, 재판을 부른다. 자, 그러니까 이재명이 그것을 소는 기소고 추는 재판이라고 대부분 법률 전문가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거짓말을 했죠. 자, 그런데 지금 현직에 있는 홍대 교수인 정용근 교수가 3월 10일 날 언론사와 전화 인터뷰를 하면서 헌법 84조에서 말하는 소추라는 이야기는 기소를 말한다라고 딱 잘라서 말을 했어요. 자, 그러면서 지금 민주당이 대통령이 당선되면 그 이전에 있던 기소와 재판도 다 올스톱 된다라는 주장이 돼서 완전히 거짓말이라고 말했어요. 자, 그래서 헌법 주석서는 정용근 교수가 2010년에 이명박 정부 때 법제처가 한국 헌법학계 전문 연구팀을 통해 헌법 조문별로 입헌 취지, 비교법적에 관련 판례 및 학설 등을 객관적인 입장에서 자세히 서술한 내용입니다. 자, 그러니까 추는 재판이 아니라 추는 재판을 부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하여대
정현미 교수는 과거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난 1월 달에. 자, 그대로 인용해가 말씀드릴게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현재까지 민주당 야당들의 발의한 탄핵소추안은 29건에 이릅니다. 32개월 동안 거의 한 달에 한 번꼴로 전 세계적으로 있을 수 없는 연쇄 탄핵질을 벌이고 있는 셈입니다. 자, 제가 다루고 있는 제 전공은 범죄학에서는 살인이나 방화 같은 강력 범죄를 연쇄적으로 범하는 독특한 성향을 가진 자들을 연쇄범이라고 합니다. 연쇄살인, 연쇄방화, 거대 야당 대표를 연쇄탄핵범, 연쇄탄핵병자 뭐 이렇게라도 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쇄범은 자신의 이익 만족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자신의 범죄로 인한 피해는 안중에도 없고 무자비하고 잔혹합니다. 냉정합니다. 연쇄 탄핵으로 인한 정부 기능의 마비나 국민 피해는 안중에 없고 자기의 이익에 급급하므로 시중에서 말하는 연쇄 탄핵병이라는 정상에 공감이 됩니다. 자, 계엄 선포가 내란이라는 것을 대통령 탄핵 소추 의결의 주된 근거로 삼았음에도 불구하고 돌연 국회 측이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서는 내란죄를 제외하고 헌법 위반의 판정에서 논고를 주장하겠다라는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니 대통령이 국가 긴급 통치 행위를 내란으로 몰며 국민들을 속이다가 또다시 내란 없는 내란 탄핵으로 이중 사기의 속내를 보이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명백한 사기 탄핵임을 스스로 증명한 셈입니다. 자, 이렇게 이하여대 정현미 교수의 말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5대3이 했는데 며칠 전까지만 해도 5대3 구도로 갔는데 이것이 이제 한 사람이 저쪽으로 넘어가 버리니까 두 사람도 따라갔다. 그래서 8대0으로 완전히 인용이 8대0으로 인용이 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이 됐던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